8월 11일 JBC 뉴스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물폭탄이 전국에 투하했습니다. 비 피해가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비는 하늘이 문재인 정권을 지금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상천변은요, 결국은 기상이변은 결국은 이 군주의 어떤 천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탓하고 있습니다. 탓. 이 비가 이명박 정권의 4대 강보 사업 때문에 지금 홍수 나고 난리 났다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정말 이 자들 이거는요, 늘 얘기하지만 좌파도 아닙니다. 좌파는데요. 좌파 자처하는 자들요, 기분 나빠합니다. 이 자들은 악마입니다. 악마, 사탄입니다. 사탄. 이 악마와 사탄의 공통적 특징은요,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것들이죠. 선한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는 것들이죠. 저들의 입만 열면 사기치고 거짓입니다. 제가 애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권을 뭐라 했습니까? 문뻥 정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문뻥 정권. 어찌 보면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사람들은 뻥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문재인 씨는 숨 쉬는 것까지도 뻥인 것 같습니다. 인간 내 구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그 자를 인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런 실정 실태가 결국 우물 파기로 나가는데요. 오만 자만은 결국은 정권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준엄한 역사의 현실을 문재인 정권 깨닫기 바랍니다. 아니,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재인 씨를 이야기할 때 뭘 한다, 촉구한다,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람이고 촉구고 개나발이고 가네요. 문재인 정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참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자들에게는 몽둥이가 이야기듯이 저 자를 국민들이 몽둥이로 다스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금 그 암흑 속에서 영원히 잠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JBC 뉴스 좀 1시간 40분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 일찍 시작했냐면요. 오늘 제가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하고 또 오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찬 약속은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8월 15일 날 우리 공화당 집회하는데 그날 집회용 또 영상을 하나 찍고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찍고 좀 인터뷰도 할 겸 해가지고 제가 12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제가 좀 사전에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허평한 장군이 지금 8.15 집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허평한 장군 한 개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요, 허평한 장군의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평한 장군은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영원한 지도자이십니다. 리더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 장군이 이 집회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는 향후에 이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의 바로미터, 즉 국민들의 열기와 저항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 장군님이 이날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겠다, 지팡이를 짚고 참석하겠다라고 저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 장군님을 8월 15일 날 오전에 허 장군님 자택에 가지고 모시고 허 장군님 우리 공화당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허 장군님을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모시다 드리고 나서 다시 허 장군님을 이 자택으로 다시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방송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허 장군님은 그날 지팡이를 짚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평소에 든든한 아주 허리가 쫙 펴고요, 지금 이 장군다운 기백이 넘쳤던 허 장군이시지만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허 장군님은 뇌경색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공화당이든 다른 집회든 나가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장군님은 그날 지팡이를 짚고라도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오고 우리 공화당의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물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수막을 개찹을 하고 또 전단지를 배포하고 또 이 많은 분들을 지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내경색 쯤이야 이게 뭐 별거냐라는 식으로 지금 허 장군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 장군님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허 장군의 개인보다는요 여러분들의 그런 확고한 노력들,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애국심이 허 장군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허 장군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마음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게 허 장군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허 장군님은 이날 집회에 나와가지고 큰 연설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청하지 마십시오. 또 반가운 마음에 허 장군님하고 서서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허 장군님이 지나가면 인사 정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허 장군님은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기무사령관,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께서도 우리 공화당 8.15 집회, 공화당 집회 참석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허평한 장군은 지금 내경색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직멀쩡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여행을 가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와 잡담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암흑천지로 바뀌는 이 대한민국에서 노 장군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오늘 이 자리에 8월 15일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강복절 집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이고 또 건국 72주년과 강복 75주년, 건국 72주년과 동시에 8.15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주의 좌파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 파시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대저항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날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허평한 장군님의 얘기입니다. 요즘 제 입에 모토가 달았습니까? 따발총 모토가 달았습니까? 저도 뭐 시부리다 보니까 그냥 막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을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방송을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저는 우리 공화당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아주 경계했어요. 2017년 이제 문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또 들어서기 전에도 제가 이제 각종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강연을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제 강연을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꼭 강연을 가면 당시 이제 이 대한애국당 소속인 정당들이죠. 또 뭐 조은진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그 일명의 이제 우리 족바라고 표현합시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항상 강연을 가면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주 경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통합당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한마디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또 쏘아붙이고,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가면 거의 한 8, 90%는 이 자한당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뭐 자한당 지지라기보다는요, 지금 생각하면 지지인데,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오는 걸 저는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늘 분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참 내가 강연하는 자리에서도 당신들 이렇게 분탕하려면 오지 마세요라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저하고 더 절친합니다. 지금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왜 JBC 유수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그 이유를 알 겁니다. JBC 유수가 2012년 10월 1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우파 유튜브 중에서는 원조입니다. 모두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눈 감고 있을 때요. 이미 8년 전에 JBC 유수는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종북자파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을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북자파 쓰레기 잡는 방송으로 이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고 또 많은 유튜브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오늘 JBC 뉴스는 하나 역사의 방점을 찍은 뉴스가 됐는데요. 어쨌든 저는 당시에도 늘 그렇게 얘기 주장했던 분들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탄핵 무효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진 탄핵은 사기 불법 탄핵이고 또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역시 마찬가지로 법치 파괴적 행위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은 촛불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권력 찬탈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견지했던 JBC 뉴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했던 부분들은 바로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과 JBC 뉴스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JBC 뉴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지금 자한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은 이 JBC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들은요, 아주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자들만 지금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바라보는 방송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당시에 제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폄훼하고 우리 공화당이 경계를 했던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 스스로가 생각이 짧았다는 것들이죠. 제 스스로 당시에 홍준표를 지지했고 또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그 지지하는 것들이 이어져 오면서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데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제 오류 한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 약간 갈짓자를 걸었지 않았느냐라는 빼저린 반성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저는 바로 그때 당시에 집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 강연을 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소연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옳았다. 이것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 얘기 주장들이 옳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JBC 뉴스가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하다 보면요. 왜 JBC 뉴스는 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왜 우리 공화당을 이야기하느냐? 왜 8.15 집회에서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단체들도 집회를 하는데 왜 유독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집회에 참석하자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JBC 뉴스가 지향하는 강령,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구출, 적각 석방가, 또 탄핵 무효, 문법 정권의 퇴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JBC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령과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공화당 집회를 지지하고 참여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닌 정강훈 목사가 저희 같은 신념과 제 방향, 제 뉴스의 같은 이념과 그 사상, 그 길이 맞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도 정강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정강훈 측 목사가 개최하는 그 집회를 저는 폄하하거나 그 집회에 대해서 가지 말하거나 그 집회에 대해서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 집회도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하고 탄핵 무효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외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 집회에 참석하면 되고요. 아니면 정강훈 목사처럼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하야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파면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문재인 정권 거기에 정강훈 목사 쪽으로 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집회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JBC 뉴스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그 세 가지 키워드와 또 우리 공화당의 키워드,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열정적인 애국심 운동이 저와 일치하기 때문에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 예를 들어 대한문이라든지 동아면세점 앞이라든지 혹은 또 강화문 광장이라든지 혹은 종로라든지 혹은 부산 대구 어느 집단에 있었어도 이 세 가지 제 원칙 기조가 맞다 그러면요, 저는 그 집단을 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들은요, 어제 제가 경기도 파주에 갔습니다. 파주 금천역에 가가지고 오늘 또 기사를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파죽지세에 있는 그 여성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저 네 분뿐만 아니라 파죽지세에는 수많은 외국 동지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기도 최고의 어떤 조직단체입니다. 저 조직단체에서 저분들이 밤낮으로 현수막을 개첩을 하고 또 전단지를 배포를 하고 또 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는 지난 4.15 총선 때 대구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출마했던 지역에서 춤을 췄던 일명 율동녀 두 사람도 저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의 열정들 대단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히 우리 저기 심기성 씨라고 이분은 바로 우리 공화당 이틀 동안 전단지를 1000부를 돌렸습니다. 1000부를 돌렸습니다. 캐리어에 전단지를 싣고 온 동네, 온 아파트, 빌라촌을 다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이틀 동안 1000부를 돌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 버리니까 파죽지세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저분들을 취재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저분들 취재하면서 우리 이승희 씨는 아마도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 이승희 씨를 모르는 간첩일 것입니다. 지난 7.4 전당대회에서 제일 먼저 전당대회 출연했던 기록을 세웠던 분이고 우리 공화당에서 가장 서명을 많이 받았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분은 열정은요 아마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저기서 지금 현재 분홍색 있고 하얀 머리 백발의 한 우리 어르신을 볼 것입니다. 저 어르신은 올해 연세가 84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왕은이 역할을 하는 84살 우리 외국 동지의 파죽지세에 있는 분이신데요. 저분이 저렇게 손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현수막을 펜스에 달고 있습니다. 현수막 펜스를 같이 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분이 경기도 파죽지세 총무이신 카라생이라고 일명 카라생입니다. 자, 저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84세에 있는 나이 드신 저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바로 우리 공화당 참집회를 알리고 또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렇게 하는 것들은요, 경기도 파죽지세 외에 전국에 있는 우리 공화당 모든 당원들,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우리 공화당이 모든 것을 예면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외국 시민들이 우리 공화당 일각에서는 폄하하고 경계하고 우리 공화당을 지금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저런 분들의 자세들, 저런 분들의 유일한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솔솔 숨으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저들은 지금 이 현 전단지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적군하고 싸울 때 화살이 떨어지면 되게 불안하고요. 태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지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전단지가 떨어지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다 전단지가 마무리돼 바닥이 보이면요, 오늘 일단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왜 전단지가 벌써 떨어지냐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내가 뿌리는 이 전단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울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애국심으로 모든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평한 장군님이 내경색이고 병마와 투쟁 중에 있지만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애국동지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와야 되겠다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메일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요. 정강훈 목사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해가지고요. 미 동부 시니어 애국단체 연합회 쪽에서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정강훈 목사께 올리는 공개 서신입니다. 정강훈 목사께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들의 질의 내용에 목사님의 승인의 해명과 공식을 요구합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한 목사님의 최근 신언에 대해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애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을 낙심하여 목사님께 공식 해명과 답변을 요구한다. 정강훈 목사님은 평소 그토록 존경했던 이 사신의 대부라고 내부라고까지 칭송했던 김성규 전 법무부 장관, 현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대표 장로께서 애국민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심 이정미 여적 판사를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유 로고스에 영입한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김성규 장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존경하며 자신의 진정한 대부라고까지 집회 때마다 칭송해 오셨기에 우리 애국민들은 목사님에 대한 신뢰에 적잖은 혼란이 생기고 있으며 목사님의 공개적인 해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목사님의 공식 발언 중 4.15 청선에서 자신이 김무성이를 일부를 쳐내지 않아서 미통당이 그나마 국회의석수 103석을 얻게 되었다. 스스로 늘 자평하신 일련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시 없다. 사실 이번 4.15 부정선거는 미통당 내의 김종인, 김무성의 탄핵파 체제가 아니었더라면 중국의 부정표, 개표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이 미통당은 눈 감고도 150, 170석을 충분히 끊을 수 있던 선거였다 등 해가지고요. 이 공개 질의를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한 비방이보다는 정강훈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발언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적으로 공개를 해달라는 문자를 저한테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와가지고 앞뒤 정행 맥락을 떠나가지고 허평한 장군 오찬 후에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를 올릴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올리더라도 정강훈 목사에 관련된 이 자체는 어떤 정강훈 목사에 대한 긍정적 발언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강훈 목사 측에서 지금 현재 광고를 지금 내고 오늘 또 이제 정강훈 목사 측에서 이 조선일보에 하단 광고를 냈습니다. 문재인 파면 8.15 예비대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낮은 연방제, 헌법 파괴, 부정선거, 사법부 장악, 거짓평화 이제 이게 이제 결사적인데 문재인 파면을 시키겠다 이건데요. 이 여러분들이 핵심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정강훈 목사 측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하야하라 파면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으로 인정했을 때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정확한 용어 설명은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들이죠. 가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퇴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용어 맥락이 왔다 있습니다. 제가 늘 기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유파들은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용어 선택. 이 용어 선택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념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철학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행동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의 일관성도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의 일관성은요, 그것은요, 아주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바라보면 질이 멸멸하고 좀 답답하고 또 융통성 있게 보이지만요, 그 언어의 일치성과 또 행동의 일직선은요, 갈지자를 긋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가지고요, 강화문에 인민군이 강화문 점령하면 인민군 만세를 부를 수도 있고, 강화문에 또 국군이 잡으면 국군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돈도 벌고 멋지게 살고 또 그 나름대로 훅가시 있게 살았던 어떤 것들이 지난 시절이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바로 기회주의고 위장주의고 윗선입니다. 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갈짓자를 끊으면 안 됩니다.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유우파 일각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가 지식이 딸리는지 그 사람들이 무식한지는 모르겠지만 막 딸립니다. 대화에 장군을 치는데 먼 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먼 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제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됐느냐, 저런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의 어떤 가정의 절차를 모르는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착각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아요. 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만사형통이 되는데, 진실과 정의는요, 결국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 지나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도 국민들이 만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 깨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장과 기회주의라는 것들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들은 두 가지와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과, 두 가지 문제는요, 미통당 같은 위장 보수 쓰레기 우파들을 청소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이거는 일치돼야 됩니다. 그것은 개체적 개념이 아니고 그건 합체적 개념에서 하나의 융통성을 가지고 같이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과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위장된 기회주의자의 쓰레기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그 쓰레기자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고, 그 쓰레기자들이 입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지만 어느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를 받고, 그 쓰레기들이 오늘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죄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짓을 했다라고 시부리는 그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이 오늘날 이 이장된 기회주의자들과 합체되어 있고, 이 합체된 세력들 중에서는 일부 태극기 세력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 공감하고 있다. 이것은 동조와 공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의식이 없다, 이념이 없다, 사상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이론을 보고 이론을 알면 지식이 들어오고요,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지식이 철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 철학이 형성될 때 비로소 사상과 이념과, 그 사상과 이념이 마무리될 때 나의 전술과 나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도리, 그 도리 방식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이 좌우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개념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 한 권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이 세상의 좌파주의, 사회주의 어떤 결과로 귀결되면서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지도 모르는 자들 함부로 시부립니다. 주기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 미통당은 우리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좌파 이중대 세력입니다. 그 좌파 이중대 세력이 지금 현재 이 더불당의 약 오차 범위로 지지율이 접근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더불당이 지지율이 높으나 미통당이 지지율이 높으나 개찐 도찐입니다. 좌파 1중대와 좌파 2중대가 서로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퍼센트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퍼센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미통당이 지지율을 100% 받든 70% 받든 80% 받든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 지지율이 제로가 넣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물은 끓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 끓는 하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 끓는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JBC 뉴스는 강조합니다. 8월 15일 날 우리 공화당 집회에 내경색과 투병 중인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님이 그날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사지 멀쩡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그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그날 어느 집회에 참석할 것입니까? 그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날 집회에 참석 못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은 그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우리 공화당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공화당 정홍원 국무총리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반드시 우리 공화당 집회든 정가원 목사 집회든 집회에 참석해 주기를 저는 강력히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84세 그 노 애국자님도 거기서 현수막을 달고 저기서 또 전단지를 배포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집회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70대 중반인 정홍원 총리가요, 저 노 애국자에 비해서는 한낱 튼튼한 청년입니다. 반드시 집회에 참석하셔야만 정홍원 총리의 그 진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현재 3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당원, 1현수막, 1당원 10명 같이 오기, 1당원 1일 100장 전단지 배포인데요. 이 파죽지세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소위 3자 운동이 이제 초과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단지를 토탈 지금 현재 2,000장을 뿌렸습니다. 1인당 100장이 아닌 2,000장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84세 파주에 있는 노 애국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1인 3자 운동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이 8.15 집회 슬로건이 못 살겠다 끌어내자. 가자 한국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적각 석방 국민저항권 발동 8.15 태극기 집회 한국은행 앞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JBC 뉴스는요, 이 정강원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정강원 목사도 문재인 파면 8.15 예비 대회를 합니다. 기독교 중심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 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JBC 뉴스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공화당이 주장했던 그 슬로건과 강령과 그 개념 방향이 맞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입장을 지지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든 여기에 가든 여기에 가든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허평한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평한 장모님도 역시 지금 현재의 시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시키는 게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임무한 그 과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허 장모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죠. 저는 저하고의 사상과 인연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밥 먹고 물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주 바삐 움직입니다.
어제도 방송 끝나고 글 적고 바로 가다가 경기도 행주 산성에서 국수 하나 먹고 저 파주 기사를 만나고 갔다가 왔다 비 맞고 했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맞고 이념이 맞고 사상이 맞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주 애국의 피가 흐르는 분들을 만나는 데는 저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저 파죽지세보다 더한 우리의 애국적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요, 저 기사 끝에 머리에 보면 나도 이것이 애국이다 취재를 부탁한다 그러면 저한테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구촌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요청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 오늘까지 한 분도 저한테 취재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재 요청의 경우는 각 애국단체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시리즈로 애국단체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끝내고 오늘 허평한 장군님을 뵈러 손살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갔다 온 내용들을 혹시라도 보면 오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다도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